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7차 공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정 일반 산업단지에 한국금융센터가 들어섰습니다. 평창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가 요리교실을 운영합니다. 여수시의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숙박시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산강 프로젝트 추진 상황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소통을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최근 지하철 부정승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노인의 우대카드를 쓰는 건 보통이고 어린이용 교통카드를 쓰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서울 지하철 1, 2, 3, 4호선에서만 부정승차로 인한 피해액은 지난해 7억 원이 넘었는데요.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올바른 지하철 이용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한 주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국회 소식부터 정리해드립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이번 주 국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7차 공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경선에서 박진 전 의원을 제치고 정치 1번지인 종로 지역구의 공천을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막말 파문을 일으킨 윤상현 의원은 결국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정청래 의원의 재심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따라서 정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 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육선 이해찬 의원은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천정배 공동대표와 김한길 의원의 단수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천정배 국민의당 대표는 광주 서을에서, 박주선 의원은 광주 동남을에서 국민의당의 이름을 걸고 총선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준영 전 전남지사는 원외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당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제1회 한중 청년 창업 교류 대회가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과 중국의 청년 기업이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대륙 시장을 진출하는 파트너로 상생해가는 계기를 만들고자 마련됐습니다. 중국하고 한국하고 청년들이 교차를 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그 정보를 계기로 또 창업에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중국에 진출하려는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 외에도 좋은 정보로서 정말 창업에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서포터즈의 개념으로 사단법인 한중문예진흥원 김동신 이사장은 오는 9월에 청년 캠프를 계획하고 있으며 청년 지원센터에도 무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고 한중 청년들의 서포터즈가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오정 일반 산업단지에 한국금융센터가 들어섰습니다. 금융기업의 기술 향상과 성장을 지원하는 시설로 국내 금융산업의 허브가 될 전망인데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국금융센터가 최근 준공된 가운데 부천시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센터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각종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기계산업진흥회는 측정, 평가 등 품질 인증과 금융산업 지원을 담당하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금형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기로 하고 국내 금형산업 육성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습니다. 한국금융센터는 지상 4층 건물에 비즈니스센터와 금형기술센터로 구성됐습니다. 오는 2018년 6월까지 3단계에 걸쳐 측정, 검사, 시험 생산, 연구 등에 필요한 150여 정의 장비를 갖출 예정인데 먼저 올 상반기 중에 생산기술연구원 부천센터에서 사용 중인 기존 장비와 27종의 첨단 장비를 구축해 7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는 지난 2001년 금형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부천의 지역 특화 품목으로 선정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천센터를 유치한 지 15년 만에 제대로 규모를 갖춘 센터를 구축하게 됐다며
앞으로 한국금융센터를 중심으로 부천이 국내 금융산업의 중심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부천에는 800여 곳의 금융업체가 위치해 있으며 국내 전체 금융기업과 매출액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천 시립 한울빛 도서관에 아주 특별한 서재가 등장했습니다. 시민이 자신의 서재를 통째로 도서관으로 옮겨 이웃과 공유하는 이음서재인데요. 최근 김만수 부천시장이 이음서재 1호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한울빛 도서관 로비 한켠에 설치된 서가, 수백여 권의 책이 빼곡히 꽂혔습니다. 이 책의 원래 주인은 김만수 부천시장. 평소 아끼던 책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시립도서관으로 서재를 옮겼습니다. 심오한 질문, 끊임없이 진리를 탐구하는 철학도서에서 사회과학과 문학도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만화책까지 종류도 다양한데요. 이 도서관에서 만난 시장님의 책, 시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개인 서재가 있는 건 처음 봤는데 신기하기도 하고 평소에 시장님은 어떤 책을 읽을까 궁금했는데 제가 보고 싶은 책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일명 이음서재, 시민이 자신의 서재를 통째로 시립도서관으로 옮겨놓고 이웃과 공유하는 것으로 최근 김만수 시장의 이음서재 1호를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9개 시립도서관에 총 33개의 이음서재를 설치할 계획인데요. 최소 300권 이상의 책을 공유하고 1년에 한 번 이상 추가로 책을 공유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시립도서관 이음서재 공간을 분양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기관과 단체 명의로도 분양받을 수 있으며 이음서재에는 책을 공유하는 사람의 이름과 소개글, 공유의 뜻을 담은 명패가 부착됩니다. 한편 시는 올해 이음서재를 중심으로 각종 공유문화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먼저 아파트 단지 내 작은 도서관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공유서재, 가가호호 책꽂이를 조성하고 이동도서관 버스를 활용해 3,000권의 책을 실은 움직이는 공유서재도 운행합니다. 또 9개 시립도서관의 문화강좌실과 동아리방 사용 대상을 확대해 시민 문화 동아리에도 개방할 예정이며 학교 도서관도 시설과 자료를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시설 공유에도 적극 나섭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원을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써 그 가치와 기쁨이 2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면 이웃이 됩니다 라는 이음서재의 슬로건처럼 공유문화 확산을 통해서 더욱 정다운 동네가 되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함께 소유하는 즐거움, 공유. 책이든 재능이든 그리고 공간이든 더 많은 사람이 공유할수록 그 가치는 더욱 커지는데요. 놀라운 공유의 힘, 지금 바로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부천역 마루광장과 송내역 무지개광장에 흡연 부스가 설치됐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역광장에 흡연 부스가 생기면서 간접 흡연도 막고 흡연권도 보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천역 마루광장과 송내역 무지개광장에 흡연 부스가 설치됐습니다. 부스는 역광장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으로 설계됐으며 기존의 밀폐된 흡연 부스의 단점을 보완해 개방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시는 부천역과 송내역은 유동인구가 많은 반면 마땅한 흡연 장소가 없어 흡연자들이 광장 곳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보니 비흡연자들의 간접 흡연 피해 민원이 빈번히 발생했다며 비흡연자의 간접 흡연을 방지하고 담배 꽁초로 인한 거리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흡연 부스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는 지난 2012년 버스 정거장과 택시 승강장, 공원 등 620여 개소를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올 상반기 마을버스 정거장과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역광장, 어린이집 출입구 10m 이내 등도 금연구역으로 추가 고시할 방침입니다. 시는 이르면 5월 부천시의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를 상정해 실외 금연구역 추가 지정과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부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입니다.
한국으로 시집온 결혼 이주 여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외국으로 시집을 온 만큼 요리에 대한 부담이 클 텐데요. 평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요리 교실을 운영합니다. 이 기본적인 반찬 만들기부터 우리 고유의 식습관까지 다양한 수업 현장 강소라 리포터가 담아왔습니다. 평창군은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집밥 다선생 요리 교실을 운영합니다. 이달 초 수업을 시작해 오는 5월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열리는데요. 두부조림, 된장찌개, 봄나물 무침 등 12가지의 다양한 한식 요리를 전수받게 됩니다. 저희 초기 이민자분들께서 오시면은 한국 음식을 따로 배우실 기회가 없으세요. 그리고 가정식을 특히 많이 배우셔야 되는데 그걸 배우실 기회도 없으시고,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게 요리 교실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요리 교실을 열게 되었습니다. 요리 교실답게 수업은 실습 위주로 진행됩니다. 3년 이상의 한식 조리 강사 경력을 갖춘 선생님을 모셔 전문 레시피를 전달받는데요. 우리말이 서툰 이주 여성들을 배려해 천천히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수강생들은 이를 통해 평소 즐겨 먹는 밑반찬부터 손님상에 선보일 특별식까지 다양한 메뉴를 배울 수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원래 한국 온 지 3년 됐는데 저 집에서 밥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다 남편이랑 같이 나가서 밥을 먹는데, 근데 요즘에 여기서 오픈했으니까 배우니까 참 좋아요. 집에서 만들어 봤어요. 남편이 맛있다고. 이날 배운 요리는 고등어 조림이었습니다. 생선은 손질부터 비린내 제거까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참 많은데요. 선생님의 시범을 보고 차례차례 재료를 다듬으며 맛있는 요리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메모하는 모습에서 수강생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리 다른 방법 있잖아요. 그래서 또 맛있게 하라고요. 또 그러면 우리 남편 맛있는 거 음식도 해주고 싶어. 애들 뭐 간식 같은 거, 뭐 건강 음식 같은 거 그거도 배우고 싶어요. 수업에 배울 메뉴 선정에도 수강생들의 의견이 반영됩니다. 실제 가정에서 즐겨 먹는 음식 혹은 남편이나 아이에게 꼭 해주고 싶은 요리를 선정해 함께 공부하고 이를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적응을 빨리 하셔서 집에서도 이제 실생활에서 하실 수 있는 음식 더 많이 응용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친구도 사귀고 이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 외에도 결혼 이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실, 봉사활동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데요. 이들이 지역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군민 모두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겠습니다. 보글보글 맛있는 소리가 가득한 이곳은 집밥 다선생 요리교실입니다. 오는 5월까지 진행되는 이 강의를 통해 평창군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한국의 음식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햇빛700 강소라입니다. 소설 메밀꽃 필 무렵 아시죠? 평창군 봉평면을 배경으로 한 이효석 작가의 국민소설인데요. 평창군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표 관광지로 효석 문화예술촌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효석 문화예술촌은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인 봉평면 이효석 생가마을 일대 17,985제곱미터에 이효석 생가와 어우러진 장터, 모던 문학체험몰, 문학창작몰 등으로 구성됩니다. 군은 장터를 메밀꽃 필 무렵에 등장하는 장터를 모티브로 조성하며 모던 문학체험몰은 1920년대에서 30년대 시대상과 이효석의 모던한 문학적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꾸밀 계획입니다. 또한 사계절의 꽃을 식재하고 메밀꽃밭 등의 야간 조명을 설치하는 테마형 경관 사업을 추진하며 초대형 당나귀 조형물이 있는 광장도 조성해 평창을 찾는 관광객들의 관광 명소로 삼을 예정입니다. 군은 효석 문화예술촌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오는 5월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해 6월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평창군 대아리에서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성황제와 민속축제가 열렸습니다. 올 한해 풍년을 바라는 마음으로 주민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단합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강소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8일 평창군 대아리에서는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성황제가 개최됐습니다. 대아리 거슬갑산 일원에서 진행된 성황제에는 마을 주민 40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서로의 건강을 염원하고 한 해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절차를 함께했습니다.
선왕제를 지내는 이유는 우리 대아리의 모든 주민들의 건강, 무병, 장수, 기원도 하지만서도 첫째 중요한 것은 마을 주민들 간의 단합입니다. 이 선왕제를 하면서 주민들끼리 서로 단합하고 마음을 합치기 위해서 이 해마다 올해 7년째 이 선왕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튿날에는 제53회 대아리 산채 으뜸마을 민속축제가 열렸습니다. 선조 때부터 이어오는 이 마을 전통 행사인데요.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민속놀이를 통해 서로 단합하는 행사입니다. 겨울이 끝나고 편안한 시절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일처리 시작하는 시점을 2월 초하루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2월 초하루 날 잡았어요. 근데 그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을의 안녕과 건강과 그리고 마을 사람들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 가지고 그래서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53회인데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가장 먼저 주민들의 시선을 끈 것은 윷놀이판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인데요. 마당 한복판에 던져진 윷에 모든 이의 시선이 고정되고 이내 시원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한켠에서는 투호 던지기, 훌라후프 돌리기 등 다양한 놀이가 이어졌는데요. 거창한 도구 없이도 주민 모두가 하나 되어 즐기는 모습이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대아리 산채 으뜸마을은 다양한 산나물 재배지로 유명한데요. 특히 이곳에서 자라는 곤드레가 일품입니다. 야생 채취는 물론 가가호호 농가에서도 재배합니다. 평창군은 일교차가 심하고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나물이 질기지 않고 무척 부드럽습니다. 이곳 산나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대아리에서는 매년 곤드레 축제를 개최하는데요. 올해는 오는 5월 7일에서 8일까지 1박 2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곤드레 축제는요, 5월 7일에서 8일 이틀간 1박 2일 동안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주 초라하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전국 규모는 아니지만은 나름 큰 규모로 발전을 했습니다. 곤드레로 인해 가지고 딴 농산물도 함께 팔고 이렇게 해서 좋아요. 예. 관심 있는 분 많이 오십시오. 시원한 평창강 물줄기를 따라 산과 강이 펼쳐지는 대아리 산채 으뜸마을. 모든 주민들의 바람대로 올 한 해 건강하고 풍요로움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황제에 이어 민속축제까지 대아리 산채 으뜸마을 주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산나물 재배 비법은 바로 이 주민들의 단합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름다운 자연과 넉넉한 정이 있는 대아리 산채 으뜸마을에 오셔서 다양한 산나물의 매력 꼭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햇빛700 강소라입니다.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숙박시설이 연이어 여수시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돌산의 평사리에 주식회사 라이프플러스가 모두 252억 원을 들여 지상 12층 204실 규모의 관광호텔을 건립하고 여수 비치 리조트도 104실에 관광 호스텔을 새롭게 지을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중소형 숙박시설의 허가 문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해 이후 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건수만 61개소 1000여 실에 이르고 있어 숙박업소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지역에서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고 한옥을 보존하기 위해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시는 올해 8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관내에 방치되고 있는 빈집 40여 동을 정비하고 1년 이상 비어 있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가옥을 중점 철거 대상으로 선정해 철거에 들어갑니다. 시는 또 문화유산인 한옥을 보존하고 마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이달 말까지 한옥 건립 신청을 받아 한옥 신개축 시 최고 2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오는 9월 국제 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국내외 유명 미술 작가들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는 오는 9월 9일부터 21일 동안 예울마루 전시실에서 15개국 250여 명의 현대 미술가 작품들을 전시하는 여수 국제 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1억 5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 개최를 위해 시는 페스티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제해양관광도시 이미지에 맞는 프로그램 마련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를 통해 다양한 컨벤션 시설을 갖춘 여수시가 국내 최초로 마이스 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시는 한국 마이스 연례총회에서 마이스 협회로부터 마이스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마이스 도시 인증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시는 이번 인증에서 지난 2013년 마이스 유치팀을 신설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회의 개최 때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도입해 지난해만 813건의 마이스 행사를 유치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시는 이번 인증을 통해 국내 제1의 마이스 도시가 되도록 마이스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포항시가 형산강 프로젝트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그간 진행 상황을 점검해보고 앞으로의 전략을 세우는 첫 번째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포항시는 11일 시청에서 형산강 프로젝트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갖고 국내 최초 지자체 상생 발전 모델인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고회에서는 형산강 프로젝트 종합계획과 사업별 보고, 7대 전략과제 점검,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과 부서 협업 사업에 대한 토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사업 부서별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중심으로 한 보고를 통해 포항과 경주시의 공동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이 펼쳐졌으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위한 건의사항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포항시가 경북도 추경 도비 확보를 위해 지역 도의원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경북 동해안 발전본부의 빠른 이전과 형산강 프로젝트 등 8개 지역 현안 사항을 비롯해 35건, 120여 건의 주요 도비 지원 건의 사업에 대한 포항시의 설명과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강덕 시장은 경북 동해안 발전본부의 포항 유치와 올해 사상 최대 도비 확보를 위해 힘쓴 도의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경상북도 1회 추경에서 필요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 도의원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시는 지역 도의원들과의 적극적인 공조로 최대한의 도비를 확보해 순조로운 사업 추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미술 가르치려는 부모님들 많으시죠? 이 미술은 아이들의 오감 발달과 창의력 개발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즐거운 놀이로도 제격인데요. 좋은 건 알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선뜻 가르치지 못하는 부모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포항시립미술관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미술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인기가 많은 예술가처럼 그리기 체험 이벤트,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떠오른다. 영감이 떠오른다. 떠오르는 영감은 많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분들의 그 고민을 제가 접수받아서 말끔히 해결해 드릴 분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시죠. 이곳에선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습니다. 삼척동자도 명화가로 만드는 포항시립미술관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자연과 예술을 동시에 사색할 수 있는 포항시립미술관. 회화부터 조각, 판화, 영상까지 다양한 미술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감각적인 전시가 저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미술관 관람을 하니까요. 뭔가 제 안에 숨어있던 이 예술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듯한 느낌도 들면서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뭔가 힐링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멋있어요, 진짜. 와, 이곳 안에 딱 들어서는 순간 예술의 향기가 나네요. 네, 지금 포항시립미술관에는 어떤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나요? 김규루 작가님은 그 중국과 한국을 오가시면서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작가분이신데요. 그분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그런 개인전이 열리고 있고요. 2층 이전시실에는 2015년도 작년에 저희가 소장품을 구입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작품들을 시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전시를 기획을 했는데요. 2015 신소장품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립미술관은 지역 문화를 견인하는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과 알찬 프로그램으로 예술적 가치 확산에 힘쓰고 있는데요. 기념비적 인상, 김기루 전에선 검은 빛의 아름다움을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해온 작가의 예술 세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기루 작가님 작품도 보고 설명도 들었잖아요. 네. 어땠어요? 그림을 잘 그린 것 같았어요. 저도 따라하고 싶은데 어려워서 따라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어린이 친구들의 고민과 소원을 모아 포항시립미술관에선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요. 이름하여 예술가처럼 그리기입니다. 작품을 눈으로 감상하며 느꼈던 영감을 자신만의 그림으로 재해석해 보는데요. 그 김기루 개인전을 연계해서 그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김기루 작가의 작품들을 보고 그리고 그 작품들을 따라 그려보는 그 작가의 선과 면들 그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체험해보면서 작품을 감상해보는 그런 체험형 감상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접 그려보는 표현 과정을 통해 창의적 발상의 통로를 열어주고자 마련됐는데요. 꼬마 예술가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이 그림 주제가 뭐예요? 하늘에서 구름 위에서 무엇을 할지 그려봤어요. 이야, 구름 위에서 마치 천사들이 뛰어노는 듯한 그런 그림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야, 이 작품 김기루 작가님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은 거 맞아요? 네. 두 개를 같이 조합해서 그린 거예요. 네.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보다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포항시립미술관은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열린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매해 저희 그 미술관에서는 그 가족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전시들을 그 4월 달에 오픈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동심 그리고 동화를 주제로 이제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그런 전시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100년이 가도 감동이 깊어가는 문화의 집을 짓기 위해 오늘도 다양한 전시 아이디어를 세우는 포항시립미술관. 시민들을 향한 열정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동안 미술하면 좀 어렵다, 나와는 거리감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시죠? 미술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방문한 포항시립미술관 외에도 우리 지역 곳곳에서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곳이 참 많으니까요.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포항시민 모두가 예술가가 되는 그날까지 다 같이 파이팅! 안녕하세요. 변정현입니다. 봄이 오면 날씨도 풀리고 다 좋은데 하나 안 좋은 점. 일교차가 너무 커서 감기 걸리기 딱 좋은 환절기라는 건데요. 면역력도 떨어지고 피부도 건조해지곤 하죠. 이럴 때는 약으로 처방받지 마시고 우리나라 전통차를 이용해서 건강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몸을 따뜻하게 해서 기운도 보호하고 면역력도 높여주면서 머리까지 맑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전통차는요, 비타민C가 풍부한 구기자차, 감잎차, 기침 가래에 좋은 표고버섯차까지 다양한 우리차를 통해 건강도 지키고 피부도 지키면 참 좋겠죠? 거기다가 제철 음식까지 먹어주면 더 이상 병원 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축제는요, 바로 지금 딱 제철을 맞은 영덕 대게를 알려주는 영덕 대게 축제입니다. 영덕 대게축제는 올해로 19회째를 맞는데요.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단 4일간만 진행된다고 하니 이 기간을 놓치긴 아쉽겠죠? 이 축제는 경북 영덕군의 강구항 주변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다양한 먹거리와 다양한 체험거리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크게 주제 공연과 5대 체험, 야간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5대 체험에는 대게 경매에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대게 낚시, 셰프가 직접 해주는 대게 음식 체험 등도 포함되고요. 야간 행사로 대게 나이트쇼가 있어서 이 밤에 스트레스 날리실 분들 모두 참여하셔야겠네요. 이렇게 단 나흘이지만 굵직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놓치기 정말 아쉬운데요. 이곳 영덕 대게축제에서 제철 맞은 대게도 먹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진행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생활 습관에 따라 노화의 속도는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일주일에 1시간 15분 정도를 정기적으로 투자해 땀 흘려 운동하면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하면서 노화 늦춰보시는 건 어떨까요?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